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1월 5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선이라는 이벤트, 가장 중요한 단기적인 이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리플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어제와는 다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 차트에서 봤을 때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을 맞고 다시 조금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일단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과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의 간격이 상당히 좁아져 있고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지금 시세도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악재로 생각할 건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치가 전혀 무색하게 한 번에 이걸 뚫고 올라가 줄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사실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던 캔들의 몸통은 뚫리지 않았던 700원 라인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놓고 모두에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런 부분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영상에서도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가 중요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선 이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리플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소식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먼저 살펴보고 대선 얘기로 넘어갈 겁니다. 이 대선이 다른 코인들보다 특히나 더 리플에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그 근거들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롭게 변수로 나온 만큼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듯이 리플의 개별적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소식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홈페이지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죠. 자, 여기서 이 디지털 라지캡 펀드라는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아발란체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대형 알트코인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펀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전해진 소식은요,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디지털 라지캡 펀드를 ETF로 전환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건 대선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준다면 먼저 이 라지캡 펀드의 전환 신청이 받아들여질 거고 그 이후에는 개별적인 종목들에게도 ETF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라지캡 펀드가 ETF로 전환이 되면요, 이 안에 속해 있는 것들도 모두 증권이 아니고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각의 트러스트 상품, 신탁 상품도 당연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신탁 상품이 현물 ETF 승인 이후에는 ETF로 바로 전환이 됐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 신탁 상품이 ETF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최근 리플, XRP의 이 신탁 상품, 그 자금 규모가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기관 투자자들은 XRP의 ETF 전환도 염두에 두고 그 자금이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승인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그건 또 지금 가장 큰 이벤트인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리스냐 트럼프냐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마지막 날까지도 승률 분석에서 50대 50, 우열을 가르기 힘든 데이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초접전 속에서 어디서는 해리스가 우세하다, 어디서는 트럼프가 우세하다, 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와서는 거의 이런 추측들이 무의미하다라고 봐야겠죠. 전부 오차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결과는 개표가 진행된 이후에나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투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이죠. 11월 6일 수요일 오전 대략 11시쯤이면은 전체적으로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개표는 이미 지역을 나누어서 시작되고 있는데, 자, 미국 대선에서는요, 총 선거인단이 538명입니다. 자, 이거는 총 득표수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선거인단 중에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빠르게 확정되지 않으면 당선 확정은 그만큼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우편 투표함까지 열어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내일 저녁에도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당선자가 확실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2020년도에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도 무려 선거일 이후에 4일이나 지나서 당선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개표를 했는데 그 누구도 270명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요. 이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미 하원으로 가게 됩니다. 하원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자, 이번 선거에서는요, 지금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하원과 상원도 추가로 뽑고 있습니다. 하원은 총 435석, 상원 같은 경우에는 100석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합쳐서 34석을 이번에 대통령과 함께 새로 선출을 합니다. 자, 지금 하원만 봤을 때는 공화당이 230석이 확보되어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12개석 때문에 같은 비율로만 새로 선출이 된다라고 하면 공화당이 우세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각각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더할 나위 없는 호재라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을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인물로 교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추가로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지정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국이 남아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채굴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했죠. 워낙 메이드 인 USA에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두 번째 부분,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화폐,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때문에 물론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도 단기적인 하락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는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이 단기적인 하락은 정말 초단기적인 걸 거고요. 다시 한번 강하게 훨씬 더 크게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꼭 전략 준비 자산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지금 영국에서 비트코인을 영국 연기금에서 사들였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ETF를 산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연기금에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새로운 걸 시작하는 혁명가들이 있고요. 이걸 빠르게 받아들이는 얼리 어답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이미 비트코인은 얼리 어답터 이후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말은 당연히 가치가 더 인정받으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시장은 꽤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건 뭐 5만 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거의 7만 달러 부근을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5만 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진 않지만 확실한 충격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길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누가 되냐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금 미국 국기가 있는 이 지점이 바로 대선이 있는 그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두 번의 대선 때를 살펴봤을 때 이때도 대선 이후에 떨어졌다가 올라간 거고요. 저번에 바이든이 됐을 때도 절대 상승만 하는 사이클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씩은 빼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사이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걱정할 게 전혀 없겠지만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요. 시장 전체가 단기적인 충격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슈로 단기적으로 시장이 빠질 때는요. 절대 패닉셀할 구간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이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분명히 다시 반등이 나올 텐데 이때가 정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승만 하는 차트도 있을 수 없고 하락만 하는 차트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차트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갔다라고 해보죠. 계속 상승을 하니까 오히려 더 상승할 거란 기대감에 높은 곳에서 추격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게 또 추세 반전이 일어났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패닉셀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타점을 반대로 잡고 반복하다 보면요. 결국에 차트는 상승을 했지만 나는 손실 볼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직 코인 시장에서 투자해 본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도 도움 받아보시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대선이 지나고 나도 비트코인 헬빙, 이 반감기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고요. 내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해 4월 달에 네 번째 반감기가 적용이 됐고 항상 그렇듯이 상승과 조정이 반복해서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한 번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항상 코인 시장에는 호재로서 작용을 했고요. 누가 되든지 간에 단기적인 충격 이후에는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낼 거다.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너무 많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는 게 신규든 추가든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제가 대선 이후에도 해리스가 된다라고 해도 상승 사이클을 이어갈 거라고 말씀드리는 그 근거를 보시면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QCP 캐피털의 설립자, 이 다리우스 시트라는 인물은 다음 주에 누가 대선에서 이길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것이 더 중요한 이슈다. 레리 핑크 블랙록 CEO는 비트코인이 가치 조장 수단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는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이미 하나의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 블랙록은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트럼프가 당선되면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펼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블랙록에도 당연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 시장이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이 부분을 바로 블랙록이 주도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장이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준 거죠. 자, 블랙록은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금액만 해도 자산만 해도 10경이 넘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전에도 다른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적은 있었지만 전부 기각, 거절당했고요. 이런 와중에 블랙록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기대감이 커졌던 거죠. 블랙록은 여기서 신청했던 ETF 건들 수백 건이 있었을 텐데 이 중에서 승인율이 99%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산 운용사고 결국에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 부분을 승인을 받아냈죠. 이어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건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밑에 내용도 함께 간략하게 보시면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이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죠? 모든 금융자산, 실물자산을 토큰화한다라는 게 최근 주목받고 있는 RWA, 리얼월드 에셋 테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블랙록에서 또 한번 RTF 펀드를 신청했을 때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고요. 이게 미래에는 가장 큰 먹거리가 될 거다. 레리 핑크는 이런 관련된 발언들을 이 기사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최근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리플은 관련된 움직임을 이미 이전부터 가져갔습니다. 자, 최근에 저번 달이죠. 리플이 전해온 소식 중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했는데, 자,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영어로는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는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리플은 이 수탁 관련 기업을 두 곳이나 인수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사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과 부동산 등 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거죠. 자, 실물 자산 토큰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리플은 이 미래의 가장 큰 먹거리로 예상되는 부분을 작년부터 무려 관련 기업을 두 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은 시세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는 충분히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전해졌던 이 스테이블 관련 호재 소식도 아마 대선이 지난 이후에는 공식적인 출시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그동안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던 소송 이슈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SEC 위원장이 교체되고 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SEC가 자체적으로 철회하고 취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도 출시할 거고, 내년에 커스터디 서비스가 RWA와 연관되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고, 리플은 IPO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힘을 쓰지 못하는 구간에서, 그리고 상승을 앞두고 있는 구간에서 타점 잘 잡고 보유 물량을 늘린다면 충분히 리플에서도 폭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그 지배력을 높게 가지고 가고 있는 비트코인 시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시장 흐름이라는 거고요. 이게 높아질수록 이제 알트 시즌으로 넘어가서 알트코인들도 힘을 내는 시즌인 거죠. 그리고 과거 반복된 사이클을 봤을 때도 이런 흐름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알트코인 시즌도 당연히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단 올해 4월 달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적용됨에 따라서 이때부터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전에 기대감에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고 지지받는 사이클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반복된 반감기라는 사이클이고, 이 상승 사이클은 내년까지도 쭉 이어질 겁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나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고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나서 이때부터 함께 올라가던 알트코인들도 본격적으로 상승력을 보여줄 거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리플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단기적으로 대선에 크게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변수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알맞게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 제가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나중에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는 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응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카톡방 입장하시고 이런 부분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과 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과는 분명히 다른 접근법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